금일 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차회는 이렇게 맛있는 차가 지금 준비되었고요. 오늘 세 가지를 지금 마실 겁니다. 오늘 생차가 14년도에 생산된 춘차 만용채 차이고요. 또 하나는 차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노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30년 정도 된 노차입니다. 이 차를 오늘 이렇게 저희가 차회로 하겠습니다. 일단 차를 마시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는 순서는 생차, 고수 생차 술교차를 먼저 시작하고요. 두 번째, 그냥 차두가 세월이 오래돼서 더 부드럽기 때문에 차두를 마실 거고, 세 번째, 30년도 된 이 장향 향이 나는 차를 마시겠습니다. 원래는 세월로 봐서는 이 차가 더 오래된 차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래된 차인데 순서로 이렇게 차를 마시겠습니다. 기대의 박수를 짝짝짝. 음악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네, 음악 뮤직 끄겠습니다. 다시 다음 시간이 예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안에 맛있게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개안에다가 차를 우릴 거고요. 14년대에 생산된 포랑산에서 생산된 차고요. 이 차를 우릴 때, 개안에 우릴 때는 차를 보통 사람들은 급하게 막 우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차도 잠자고 있어요. 미생물들이 뜨거운 물을 확 갖다 보면 놀래니까 개안에 닿아서 천천히 내려가면 차가, 잠자던 차가 깨어나는 거고요. 첫 차는 가볍게 세차를 하겠습니다. 세차를 하고 그 다음 점 스님이 저쪽에서 잔을 4잔을 내갖고 오십시오. 저쪽 끌지 마시고 4잔. 네. 그래서 먼저 세차를 해서 한번 잔을 먼저 차를 우릴 때 마음이 막 급하게 우리면 안 되고 천천히. 5시. 시간도 알려주네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차회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차를, 첫 잔은 차의 온도를 이렇게 예온한다 그래. 예온. 차를 데펴주고 잔을 데펴주고 그 다음에 차 향을 차에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의 향을 먼저 흠향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우린 잔을 먼저 돌면서 차를 따르겠습니다. 자, 먼저 따르십시오. 저는 괜찮아요. 여기 잔 있으니까. 이 차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를 차를 맛을 보면서 빛깔을 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차와 대화를 한번 나누셔야 합니다. 단맛이 살짝 오네요. 네. 기존에 드시던 차와 많이 좀 맛이 다를 거예요. 전 좀 처음에 진하게 나오던데 네. 되게 연하면서 연하면서 고수 술료차의 특징이에요. 병배가 되지 않는 고수 술료차 특징, 뒷맛이 설탕을 탄 것처럼 굉장히 달죠. 네. 네. 한데
중간에 뭐 이상한 맛이 있는데 그 묘한 맛이 있네. 향. 그게 난향도 나고 밀향도 나고 그래서 그 향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차를 마시고 나면 차의 그 열기를 코 위에 열기로 올리고 그다음에 목에서 남아있고 혀 끝에 남아있는 향을 한번 느껴보세요. 첫 잔은 마른 입술을 축이고 두 번째 잔은 이 말라있는 입안을 적시고 세 번째 잔은 목을 축이고 네 번째 잔은 차가 넘어가는 경로를 관찰하는 게 바로 차 명상이에요. 차 명상. 네, 자, 두 번째 잔입니다. 자, 맑은 차들, 좋은 차들의 특징을 아셔야지만이 첫 잔부터 이런 차들은 굉장히 맑고 잘 우러나고 있어요. 색깔 자체부터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빛이 반짝반짝해요. 거의 빛을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자도 그렇고 황금빛이 반짝반짝해요. 이왕에 차도 높이 이렇게 따르시면 따를 때 또 이렇게 산소가 만들어져요. 입자가 부서지면서. 보이차 일반 차들을 이렇게 드시면 우리가 기존에 마시는 물과 음료의 그런 입자가 굉장히 다릅니다. 물도 산에서 어떤 물? 네, 그렇죠. 깊은 산에서 제가 직접 떠왔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깊은 산에서 이렇게 떠온 물 먹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첫 잔보다 지금 두 번째 네. 맛이 조금 좋지. 예, 점점 오르는 자기 본질의 성품을 이제 드러내요. 제일 처음에는 잠을 자고 있는 차를 깨웠고요. 두 번째 잔부터 이제 조금씩 차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달달달. 여기 한잔 좀 무는 엄청 어려다.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으세요? 행복보다는 쓴맛 같은 거 먹다가 행복보다는 이런 맛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예,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다가왔을 때 어떤 모든 건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거보다는 수행자들 스님들은 뭘 많이 해요? 직감 통찰 바로 딱 직심으로 딱 그 기회를 잡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차를 만났을 때는 아낌없이 바로 그때를 산지에 가서 바로 잡아서 이렇게 보관을 잘 해서 차를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환경에서 누가 보관하느냐가 또 차가 그 품질이 또 달라져요. 차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데나 차를 막 보관하면 차의 미생물들이 진화가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정지해버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밀봉을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밀봉을 하는데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공기가 그래도 가야 될 거잖아. 보이차는 그냥 압착해놓으면 그 안에서 미생물들이 다 자라는데 이제 습도가 너무 또 높고 그러면 차가 마르고 고온, 너무 고온에다 차를 그렇죠. 실내에다가 이제 보관하면 겨울철에 차가 더 비닐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안 좋아? 네, 덮어놔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이차 가서 그 이제 그 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보이차는 어떻게 보관하는 게 제일 좋냐.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중국 사람은 무조건 건으로 팔아요, 차를. 건이란 건 한 박스에 6개짜리 차가 7편씩 하고 7자병자 7개씩 해가지고 6개, 이게 6, 7에 42가 한 건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만 팔아요. 한 건도 잘 안 팔아. 이렇게 자기들끼리 딱 그렇게 해서 차를 사서 나눠 먹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인심 좋게 차 상인들이 고생을 해갖고 그렇게 사서? 비싸게 사서 건으로 사다가 안 파니까 건으로 놔뒀다가 이거를 이렇게 판다는 거는 정말 사실대로 말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스님 같은 사람들이 소분을 해갖고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복을 잘 모르고 기회를 못 잡더라고요. 좋은 차들을 누구나 쉽게 부담 안 갖고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차들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구입 당시에. 근데 기꺼이 나누는 마음으로 그냥 같이 베푸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얼굴 자체들 상대분 얼굴들을 한번 마주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변한가?
예. 아 나중에요. 네. 지금 오늘 운동을 많이 하셔갖고 바람을 맞으셔서 그런가 얼굴이 좀 약간 수분기가 지금 많이 없는 상태고 우리 거사님 건강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좀 차를 드셔서 그런지 더 이제 빛을 제일 바라고 있고 계속 먹고 여기 있어요. 보살님 약간 푸석푸석한 기가 있는데 이제 네, 네. 차기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아까 딱 한 번 흘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아까 차차 먹을 때 먹을 때. 네. 저는 한 3리터 정도는 하루에 먹는 것 같아요. 3리터가 아니지. 그렇죠. 3리터 정도. 30 아니야? 3리터. 3리터인가? 네. 이만한 게 요걸 15, 아주 17. 좋죠. 아주 좋은 그 정도 드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 숙변인데 거의 6g 여기서 6.5g을 해서 재서 저울로 재서 정확하게 재서 그것을 여기다가 우리 사기에다가 해서 뜨겁게 해서 드리는데 그거를 물을 최대한 많이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도 저는 모르는데 나는 속으로 여기서 물하고 많이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물을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네네. 거기서 한 번 끓는 게 아니라 한 번 버리고 그래서 한 6탕? 5-6탕을 그 한 번 갖고 해요. 6탕 정도 드세요? 네. 보이차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이제 물부터서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한 양이 남성은 2.8리터, 여성은 2.5리터. 그리고 이제 거사님 장신이시잖아요. 키가 그래도 있잖아요. 3리터까지 드셔도 무리가 없어요. 그 기본으로 2.5리터에서 2.8리터는 무조건 드셔야 해요. 그걸 다 차로 마셔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거사님은 하루에 물 얼마나 드셔요? 한 1리터 먹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부으시잖아요. 그렇죠? 물 어느 정도 드세요? 저는 거의 물을 거의 안 먹어요. 거의 한 왜냐면 적당히 수분 섭취하는 걸 그냥 커피로밖에 안 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지금 하루에 많이 한 줄였어요. 3잔 정도를 먹는데 한 잔 먹을 때 네, 물을 좀 더 많이 넣어서. 근데 그게 커피를 드시면 몸에서 이뇨가 많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랬던 커피를 먹으면 물이 더 빠져나간다고 들었는데 수분이 그렇죠. 카페인 성분 네, 자체가 카페인. 몸에 있는 수분을 많이 끌어내줘요. 네. 그러니까 거진 그렇게 음식은 생각하면. 드시고 소화시키고 분해시키는데 대사가 몸에 일어나면 그 몸에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물이 있어야지 네네. 운반이 되는데 네. 물을 안 먹고 커피를 먹으면 그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빼버리면 그래서 당뇨라든가 약간 소화 간에서 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수분 때문에. 그렇죠. 수분이 있어줘야죠. 음. 영양분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걸 운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 네. 물이 있어야 운반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조건이 네. 있어야지만 물에 몸 안에 적당한 염도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산소가 물이 있어야지 산소가 운반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들을 물을 안 먹음으로써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몸의 대사 기능들을. 그랬던 것 같아 기억에. 그래서 그냥 맹물만 먹었던 기억을 따져보니까 거의 안 먹는다시피 한 거. 그래서 병이 오는 거죠. 지금 제가 보이차에 같이 먹으면서 근데 이제 보이차도 이제 물을 내가 지금 한 네. 500ml 그치 그 정도는 지금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아침에 네. 일어나면 물을 한 컵을 벌컥벌컥 먹으려고 애쓰고 있어. 근데 맹물을 벌컥벌컥 맹물을. 드시면 별로 도움은 안 돼요. 드시면 다시 소변으로 바로 나가요. 아. 왜 그러냐면 다른 음료들 드시고 나면 다 화장실 바로 뛰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들 지금 여기서 이미 전자의 차를 많이 드셨잖아요. 네. 근데 화장실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갔어요. 네. 아직 안 가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입자가 달라요. 일반 물과 이 차의 입자가. 일반 물은 입자가 굵어서 드신가 동시에 화장실을 막 달려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입자가 부서져서 몸에 큰 골격 신경을 타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세포 속으로. 그래서 좋은 차를 카페인은 그러니까 어느 날은 먹어도 잘 자고 어느 날은 잠을 못 자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네, 카페인도 똑같은 다 차를 달라요. 굉장히 중추신경을 막 자극하는 카페인들은 신경계의 교란을 일으켜갖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데 이제 그 차로 이제 보이차로 얘기를 한다면 보이차도 이제 그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녹차 종류에는 카페인이 일단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카페인의 차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술료차, 고수차 이런 차들은 카페인보다 뭐가 많이 들었냐면 대안인,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대안인 성분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차들. 그래서 차가 어떤 차를 먹었을 때 잠을 잘 잤는데 어떤 차를 먹었을 때 잠이 안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몸에 맞는 차 그리고 차의 특성들을 좀 이해를 해야지만이 좋은 차들을 먹고 내 몸에 맞는 차를 맞고 내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차량에서 다 똑같은 차인지 알고 그냥 무조건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만들고 차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체질별 약차를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근데 그게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약도 의사 선생님이 네네. 아프다 그러는데 약도 어떤 때는 그 약이 맞는데 어떤 약은 먹어도 소용이 없는 약들 안 맞는 경우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약을 찾아주잖아요. 맞는 차를. 네네네. 그래서 이 약도 처방했다 저 약도 처방했다 맞아요. 했고 이게 맞습니다. 그럼 그 약을 계속 처방하듯이 차도 이것도 하나의 생약이잖아요. 네. 생약이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차들은 완전히 내 몸을 보혈도 해주고 내 몸의 기혈순환도 원활하게 혈액순환, 그다음 대사기능, 호르몬의 원활한 분비들 모든 기능들을 다 얘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먹고 그냥 아무 차나 먹다 보면 내 몸에 신경계 교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의 온도에 의해서 차 맛이 또 달라져요. 네. 차의 특징은 물에 이게 카테킨에 의해서 차 맛이 좀 많이 달라져요. 카테킨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카테킨은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차의 온도가 식어버리면 뭐 대안이나 아미노산 지금 굉장히 차가 달잖아요. 아미노산이 똥맛같이 단맛이 있는데 온도를 잘 맞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잘 우러난 거예요. 근데 온도가 떨어진 물로 차를 우려갖고 식혀서 드시면 카테킨 성분은 온도가 떨어지면 그 얘만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떨궈지고 차가 맛이 쓰고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실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온도를 보이차는 100도. 100도를 끓였다고 해도 이렇게 옮겨서 지나가면. 따르는 그 과정들 안에서 시간이 또 지체가 되잖아요. 네. 아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계속 열을 좀 네네. 그래서 차를 식히지 않고 온도를 계속 두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만든 차들은 차가 온도가 떨어져도 그 맛과 그 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 특징이 다 달라요. 성격이 차에 따라서 성격, 식물의 성격이 또 마시고 나면 사람의 성격이 돼요. 그럼 한 가지 더 네, 이렇게 우려놨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저녁 때 먹다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남았는데 네. 내일 아침에 먹을 때. 이제 이걸 먹으면 그냥 먹어야 되는지 데펴서 먹어야 되는지. 우려진 차는 데피고 끓이면 안 돼요. 그건 발암물질이 형성이 돼요. 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차는 그대로 놔뒀다가 물을 뜨겁게 끓여서 같이. 뜨거운 물로 따라서 드시면 다시 그 맛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렌즈에다 전자레인지에다 절대. 아 그래요? 어제 그래서 하다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차가워서 그냥 그거 좀 뜨뜻하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차갈 때 먹을 때 하고 뜨겁게 먹고 차이가 너무 많이 너무 나서 차이가 나서. 그래서 뜨겁게 먹는 게 이 보이차에 본보슬이 이렇게 나온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전자레인지에다 막 돌리셨어요. 네. 참 X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그래서 거예요. 차가운 물을 차갑게 마시면 속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냉기가 몸 안에 관절 무릎에 차요. 그래서 절대 차갑게 드시는 것도 X. 따뜻한 물을 팔팔 끓여서 네. 살짝만 넣어주면 다시 차의 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내 몸에도 영향이 없고. 좋은 거 하나. 하게 약간 뜨겁게 아니어도 미지근하게 먹어도 네. 괜찮다. 그리고 아까 차 우릴 때 6g, 6.5g 네. 우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막 차를 몰라갖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막 많이 넣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차 한 개, 두 개 내서 차 우려 먹기도 하는데 보통 중국 사람들은 8g을 먹어요. 근데 좀 짜게 먹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차를 우릴 때 한 4, 5g 정도. 근데 그게 나 혼자 먹을 때는 3g 먹어요. 저 혼자 먹을 때는 3g 우리고 이렇게 4명이 있을 때는 한 5g 정도 우려서 먹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고 막 차를 진하게 우려갖고 여기서 먹을 때 맛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방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제가 오늘 그래서 차를 저랑 같이 드시죠 했던 이유가 제대로 알고 우리는 법부터 시작해서 잘 우리고 잘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마실 때 남긴 차를 어떻게 마시는 것까지 네. 이제 그렇게 우려서 먹으면 아낌없이 우리고 그리고 아까 이 탕을 6탕 빼먹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한 탕당 20탕 이상 빼먹을 수가 있어요. 20탕에서 30탕까지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네. 이렇게 한 번 6, 7번에서 우렸어요. 그래서 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이 잔염 이게 남은 나머지. 것들을 혹시 다시 재탕을 해서 먹어도 그거는 되나요? X. 이거는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 네. 이거 바로 우리고 나서 이렇게 고수 출류차 같은 거는 네. 밥 하실 때 차 밥을 하시면 돼요. 밥에 넣어. 예, 밥에 차를 넣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우린다 해도 60%밖에 못 빼먹어요. 네. 그럼 40%의 영양소가 밖으로 그냥 버려지는 네. 거니까 이거는 밥에다 넣으면 탄수화물 분해가 잘 돼. 좋은 팁 지금- 하나. 예. 지금 네. 저 내가 쓰고 있는 저것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숙차는 안 되고 숙취 안 되고 생차만. 예. 때. 그다음에 생차 두 있다고. 번째. 네. 우리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네. 또 계란 있잖아요. 네. 차란을 해 먹으면 좋은데 보통 이제 계란에 항생제 같은 거 되게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넣을 때 이 밥솥에다가 이 차 먹고 남은 이파리들을 넣고 또 먹다 우려 먹고 남은 차가운 잔이 있으면 한 조금만 넣고 계란 넣고 계란 씻어가지고 넣어서 치사를 누르면 구운 계란이 돼요. 근데 일반 계란 찐 것과 다른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 다 분해가 돼갖고 전혀 다른 맛이 나요. 그 생차 있을 때 예, 이파리. 세번 거기 생차 예, 있을 때. 그 차라는 숙차 갖고 해도 돼요. 숙취해도 되는 네. 오, 지금 제가 모아놨거든요. 네, 하고 네. 나서 이런 항아리들 계속 털고 해서 네. 그냥 알뜰하게. 알들에 모아놨어요. 이렇게 모으니까 수분이 없어지니까 마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요거를 지금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또 한 가지 팁. 그거를 차를 마른 티를 그 양파망 있잖아요. 조그만 네, 네, 양파망 네. 거기다 넣고 네. 뭐 냉장고 탈취제로 냉장고에서 냄새가 많으면 냉장고 탈취제로 이용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조격. 그 물을 끓여서 조격을 하고 굵은 소금 하나 넣고 티 남은 것들을 넣고 조격을 하면 또 그렇게 좋아요. 그 방석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제일 몸에 노폐물이 발에가 다 몰려 있거든요. 네네. 그 발에서 이제 그 독소를 다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 종아리 이런 데서 되게 네네. 많이 일어나는 게 요소들이 네. 발 밑으로 되게 많이 쏠리거든요. 그렇게 아싸 안 버리고 잘했다. 네. 어. 그래서 그런 것들로 또 세안을 해도 되고 물을 이렇게 해서 세안을 쓸때 쓰면 해주면 되겠네. 이런데 머리 같은 데도 해주면 내 콜레스테롤 같은 거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또 도움이 돼요. 미지근한 뜨뜻하게 하고 예, 물려서. 예, 그래서 그거를 스프레이에 넣어서 네, 또 네. 화장수로 이용을 해도 되고 수시로 이렇게 차 네, 안에 네, 네, 건조하고 네, 바깥에 네. 다닐 때 네네네. 이렇게 머리 같은데 정전기 많이 일어나거든요. 뿌려주시면 네. 굉장히 좋아요. 우리고 나서 예, 인물 예. 갖고 넣어서 저렇게 스프레이로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저는 보통 이제 이런 티들을 네. 이제 이게 스프레이잖아요. 근데 네, 저는 네, 여기다 천주가 있어서 천주를 넣고 이 물이 굉장히 맛있는 지금 아까 네, 선생님이 만든 네. 유자한방차 이렇게 향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뭐든지 실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 마이 갓. 눈 같은데 되게 뻑뻑하고 건조하잖아요. 바로 어떠세요? 얼굴 향기가 어떠세요? 야,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행복하죠? 선생님 만든 천연 화장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용을 해요. 너무 피곤하고 사람 많은데 다니면 이렇게 아무래도 바이러스도 있잖아요. 향이 이런 좋지. 식으로 저는 이렇게 뿌려요. 이용을 이렇게 해서 와, 뿌리면 향 좋다. 입자가 여기서 부서졌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교환목 같은데 통과되고 나면 입자가 또 부서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뿌리면 물론 입으로도 마시고 몸속으로 흡수되지만 또 피부로 그죠, 수분기를 예, 이렇게 뿌리면 또 20배 수분 흡수율이 좋다잖아요.
이 물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럼요. 좋죠. 아, 어쨌거나 물이 물이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유자향이 뿌리면 좋다. 아토피라든가 이런데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차를 아낌없이 쓰면 돼요. 그렇게. 네. 물이 계속 잠깐만 정지 한번 해주세요. 정지. 네. 아, 지금 이제 향이 좀 훨씬 나네요. 훨씬 좋아. 이제 보이차를 드시고 나면 왜 맹숭맹숭하냐? 입안이 음식 드시고 텁텁했던 입안들이 보이차로 지금 우리가 다 이걸 쉽게 말하면 세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차에 이제 깔끔한 맛이 남아서 본질에 이제 이런 맛들을 같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입안이 텁텁했어요. 네. 네. 그래서 맛이 드시니까 어떠신가요? 한방차가.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흡수가 좀 잘 되는 느낌 안 드세요? 아까보다. 그냥 향도 좋고 약간 좀 약간 푸석하다 그래나 맛이? 영양소가. 네네. 그쵸. 아, 저는 깔끔해요. 깔끔해요. 네, 아니 입 안 깔끔해. 전 따뜻해지면 돼요. 예. 온몸이 따뜻해지죠. 네. 저는 이 차를 먹고 나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저 시력이 안 아 좋아. 한방차 이거를. 네, 제가 이 차를 개발하고 마시고 안경 벗었어요. 그리고 제 머리가 빳빳하잖아요. 네. 오늘 삭발을 못 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빳빳해요. 우리 집안이 원래 모태 백발이에요. 다 나이 들면 머리가 금방 30대부터 머리가 하얘지는데 저는 머리가 이렇게 까맣고 머리가 또 숱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이게 신장에가 노폐물이 쌓이지 않아서 네. 일단은 신장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아야지만 이 혈액 순환이 잘 돼요. 그 몸 안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면서. 그러면 이 한방차가 스님이 이렇게 네. 개발한. 네, 제가 개발한 차예요. 예, 보이차 드시고 나서 드시면 한방차가 금방 몸 안에 스며들 거예요. 여기 이렇게 35가지. 35가지가 다 들어갔는데 네.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약재마다 독특한 향들이 다 각자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종합적으로 그냥 하나만 하나만 같은 있지. 느낌의. 네, 일반 브랜딩을 그래서 그게 기술이고 근데 만들 때 그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소란스럽잖아요. 그쵸? 각자의 기질들을 막 다 드러내죠. 근데 사람들도 수행이 많이 되신 분들 같이 있으면 전혀 똑같아요. 차도 법제를 잘하면 얘가 35가지가 한 맛으로 이렇게 돌아가. 네, 전체적으로. 아유, 우리 와이프가 내가 봤을 때는 평가를 잘 하시네. 품평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맛을 가지고 계셔요. 아, 굉장히 예리한 맛을 갖고 있어요. 저에게 궁금한 질문 이제 없으시죠? 네네네. 다 해결되셨나요? 네. 한번 또 적어갖고 올게요. 네. 즐겁게 차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